제가 MBC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국에서 쫓겨났고 기자가 아닌 업무를 저에게 맡겼고 어떤 전직 사회부장은 기념품 파는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진수 방통위원장 당시 대전 MBC 사장이었는데 상의가 많이 했었고 과거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게 극자적 폭력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집단,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천시키거나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집단 따돌림 형상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지금 괴롭히는 것 이게 지금 폭력적인 겁니다. 극자들의 행태야말로 폭력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 정도의 발언으로 수갑을 차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국회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좀 들려왔죠.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저는 어제 갑자기 체포가 돼서 수갑을 채워진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간첩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했나?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무슨 10억 이상의 뇌물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무슨 국가 전복을 꾀했나? 저는 뭐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튜브에 나가서 작년 8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대선이 있을까 말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경찰에서 출석을 6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유를 다 대고 출석을 미뤘는데 갑자기 붙잡아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사실은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모든 지도부와 지금 의원들 모두 함께 다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영등포 경찰서 앞을 잠깐 가기도 했고 지금 아마도 10시 30분 정도에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영등포 경찰서에 갔을 겁니다. 지금 오늘 10시 30분 정도에 갔을 것으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과 재판 권력, 사법 권력 자체도 지금 이게 정권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수갑을 채웠던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것도 지금 불출석을 이유로. 근데 이 불출석도요 사유 있는 불출석이에요. 이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거 우리 당에서 필리버스터 진행할 때 여기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자, 근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것인데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외시키고 이것을 올렸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체포영장을 발급한 판사가 이 불출석 사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어떤 경우라고 해도 한쪽은 직권남용을 저는 이거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에 있고요. 어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과 사무총장, 비서실장 등에게 지침을 내려서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영등포 결창서장과 서장과 이 면담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강력 항의를 하기도 했고, 네, 강력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진숙 지금 위원장에 대한
빠르게 지금 풀어줄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젯밤에 경찰서에 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유튜버들에게서 지금 이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사법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법 체제가 무너지면 법이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력의 수단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걸 목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분노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우는 힘 있는 사람들, 진짜 방송인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검사, 판사분들 분노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두기 하나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때 눈을 감는다면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영원히 눈 감고 귀 닫고 입 막아야 되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다면 다 같이 힘 있는 분들께서 분노해 주셔야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수갑을 채워진 채로 도착해서 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있고 굉장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제가 MBC에서 노조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2, 3년 넘게 보도국에서 쫓겨나서 보도국이 아닌 부서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 대전 MBC 사장이었는데 상의도 많이 했었고, 결국은 제가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왜냐하면 저는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고 그 파업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제가 보도국 기자로서 그런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입을 안 하고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국에서 쫓겨났고, 그러면서 저는 카메라 부서로 쫓겨나고, 그리고 비보도 부서로 쫓겨나서 기자가 아닌 업무를 저에게 맡겼고, 그렇게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죠.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러면서 해고가 거의 사실상 해고를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 이진숙 선배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는 여러 가지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였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인생의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연락을 했었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관 2개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도 했었고, 그래서 강펀치에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조속한 복귀를 기다리고 기도하겠다고 했었는데, 강펀치 자주 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저랑 문자를 주고 받았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었고, 그리고 강펀치에 한번 나오시겠다는 약속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저렇게 체포가 되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한 일인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방금 제가 앵커께서 과거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게 극자적 폭력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집단, 단체,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을 자천시키거나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해서 지금 집단
따돌림 형상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지금 괴롭히는 것, 이게 지금 폭력적인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항상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데 대한민국에 극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자들의 행태야말로 폭력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분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정도의 발언으로 수갑을 차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국회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발언들,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수많은 발언들은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비하면 훨씬 더 매운맛일 것이다. 여기에 법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말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지만 아직도 그 회사에 남아서 보도국에서 쫓겨나서 편집 부서로 쫓겨난 사람, 직접 편집 기자로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편집 기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카메라 부서로 쫓겨나서 카메라를 직접, 카메라 기자도 아닙니다. 카메라를 하는 사람, 그런 다음에 중계차를 타고 있는 선배, 그리고 사회부장과 사회부장을 했던 선배가 밤새면서 이틀 자고 하루 밤샘 근무하면서 방송 송출이 잘 되는지 밤새면서 그거를 지켜보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전직 사회부장도 있고, 지금 MBC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노조 가입을 하지 않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서에 발령을 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또 전직 사회부장은 어느 부서에 가 있냐고 하면 기념품 파는 가게로 보냈습니다. 저처럼 아예 회사를 관두고 TV조선으로 회사를 옮긴, 저는 뭐 용기 있게 그냥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렇게 옮길 수 없는 사람은 지금 기념품 파는 가게에서 그냥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조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행입니다. 폭력이고 만행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본인들은 무슨 언론의 자유, 무슨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지 저는 그냥 역겨울 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극단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가족의 생계를 인질로 삼아서 지금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고 파업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만 다른 행동을 해서 따돌림을 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저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회사 생활이 원활치 않겠구나라는 무언의 압박만으로도 이건 폭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민노총이나 이런 강성노조들의 행태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행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고, 특히 지금 뭐 민노총 소속이었던 사람들 지금 간첩죄 혐의로도 지금 이런 실형 판결들이 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민노총이야말로 대한민국 악의 축의 하나로 보고,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수뇌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수사가 한 번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총무비서관에서 지금 부속실장을 자리에 옮겼잖아요. 네네. 근데 성남에서 오래 정치 활동도 하셨고 하셨는데 김현지 씨에 대해 가지고 좀 알고 계셨나요? 얘기는 무성했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라는 존재는 성남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재명이 사회운동을 한다고 했을 당시에 뭐 도피를 했었을 때 김현지 집에 도피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었고요. 성남시. 뭐 썰처럼 돌아다녔죠. 네, 썰처럼 많이 돌았죠. 네, 그리고 김현지가 실제로 엄청난 실세다. 그러니까 김현지를 통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만사현통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돌아다녔었고, 그리고 뭐 김현지에 대한 소문들, 여기에 반미주의자다 뭐 이런 소문들도 많았고, 무성한 소문은 굉장히 무성했죠. 근데 사실상 김현지에 대한 정보들을 찾기가 쉽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히 좌파들이 조직력이 있고 싸울 줄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인물들은 항상 뒤에 가려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보수는 보면요,
서로 측근이라고 하거든요. 나 누구 측근이야 자랑하는 사람이 한 28,000명씩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좌파들은 진짜 측근들은 뒤에 탁 빠져 있어서 이름조차도 제대로 뭐 이 나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김현지 사건이 사실 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만 늦게 터지지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김현지라는 존재가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김현지에게 이 말인즉슨 김현지를 통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 김현지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다면 한 6개월 정도 지방선거를 앞두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현지와 접촉했을 것이고 이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너무 빨리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축적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김현지를 통하게끔 하는 일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심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너무 빨리 터졌다라는 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국정감사장에 김현지를 세우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은 김현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혹 제기와 그리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끄집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의혹을 충분히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민주당이 세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막 혐의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들 보수는 거짓으로 선전선동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죠. 지금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순간 최대한 알려야 국민들께서 김현지를 국정감사장에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거듭 고민하게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세우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데 서게 됐을 때 무심코 할 수 있는 실수적인 발언 한 발언만으로도 이재명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김현지라는 사람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중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언의 실수에 더 민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외우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거 몇 군데 방송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김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그 학교에 대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성명령. 네, 학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조금 파악한 정보들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명여대 93학번이라는 것까지는 뭐 나왔죠. 지금 박원석 전 의원 발로.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온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베일에 가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학교마저도 지금 중요해져 버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나온 출신 학교보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몇 분에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알아봐라. 왜냐하면 지금 상명대를 나왔다라는 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 사이버 대학을 나왔다라는 정보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이후에 다닌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은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버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봐라. 왜냐하면 지금 김현지와 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올렸던 글에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의 글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라는 사람이 지금 성남시민 소속 세무사 출신이라는 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모 빌딩에 당시에 성남시민 모임의 7층 그 건물의 7층은 최명수 세무사 사무실이었고요. 그리고 5층은 김혜경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어떠한 연관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정보들을 좀 더 확인해 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지 같은 경우가 반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란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 중에서 신건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노동당 소속이었고 지금은 진보당 출신입니다. 진보당 소속입니다. 네, 근데 함께 반미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신건수라는 사람도 이재명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정보들을 누군가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이미 김현지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빠릅니다. 이 정보들이 취합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정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취합되면은 김현지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민주당이 만약에 김현지를 국정감사장에 세우는 걸 끝까지 피한다면 의혹이 진실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국정감사장에 세워라. 그래서 의혹은 의혹으로 끝내고 사실만 사실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김현지를 끝까지 국감장에 세우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면 지금 돌고 있는 의혹들을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맞아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그럼요. 항상 그렇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정식 의원이 국회 육선에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을 바라보던 조정식 의원이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잖아요. 난 참나. 국회 육선인 조정식 의원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대단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분은 그 친구는 또 아니야. 그 김현지 실장님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육선 의원이 좀 채통을 지켜요. 채통을 지키라고 좀 제발 좀. 국회 육선이 지금 무슨 고수업에서 딴 거예요? 예?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의원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세 중에 식세고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육선 의원이라고 육선 의원이면 국회의장하고 선수가 같다고요. 최다선 의원이에요. 본인이 국회에서 완빵이라고 완빵인데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해도 그 공개적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김현지 실장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실드를 치냐고요. 본인 뽑아준 지역 구민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조정식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은 또 뭡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김현지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전투력이 뿜뿜뿜 나와요.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웃으셨을 것 같고 의혹이 있구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국감장에 김현지를 쓰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총무비서관은 이때까지 국감장에 안 선 적이 없다. 나와라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네. 총무비서관은 국감장에 선 적이 없네. 그러면 국감장에 안 서는 보직으로 이동시키겠어. 국감장에 선 적이 없는 보직으로 이동시키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거짓을 덮으려고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미 전 국민은 김현지라는 이름과 존재를 알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 국민의힘 의원 한 명에게는 전문가, 보좌관과 비서관 10명이 있고 또 지금 정보 요구권이 있으니 지금 최대한 많이 정보를 획득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정보들을 사실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인데 또 오늘 또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발걸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